안녕하십니까. 집짓는 이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짓는 계획에서 공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좀 말이 거창하지만 방이 몇 개였으면 좋겠는지, 화장실이 몇 개였으면 좋겠는지, 거실 주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계획을 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첫 번째에서는 평당 금액을 머릿속에서 지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에 알맞는 구조를 뭘로 할 건지를 공부를 하고 좀 판단을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거를 좀 먼저 하시고 이걸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짓고자 하는 집에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를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방 개수도 달라질 거고 화장실 개수도 달라질 겁니다. 필요한 주방의 크기도 다르고 거실의 크기도 다를 겁니다. 주방이 있으면 그 옆에 어떤 분들은 보조 주방을 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메인으로 쓰는 주방에서는 간단한 음식을 하고, 보조 주방 안에서는 고기를 굽는다든지 그 냄새 나는 음식을 그 안에서 만들기를 바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조리하는 거를 보조 주방에서 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주방 안에다가 다용도 공간을 둬서 뭐 생활용품이나 여러 가지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현관은 이만했으면 좋겠다든지, 서재가 좀 필요하다든지, 자녀가 3명이니까 방이 몇 개가 필요하다든지, 자녀가 1명이니까 방이 몇 개, 손님이 우리는 자주 집에 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현관 입구 옆에는 팬트리를 요즘에는 많이 쓰니까 팬트리 공간이 뭐 이만했으면 좋겠는지 이만했으면 좋겠는지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의문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거 내가 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설계 사무실 굳이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정리 안 하고 가면 나중에 설계 사무실에 가면 이 내용들을 다 물어봅니다. 방은 몇 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부끼리 서로 쳐다봅니다. 우리 몇 개 하지?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집을 어떤 구조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구조가 낫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계 사무실 아주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거는 걸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설계 사무실을 가서 계획을 잡고 해야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를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좀 있고 자녀분들이 출가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3명이니까 방을 3개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총 4개로 만드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제 명절 때 오거나 이렇게 하면 각자 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이 365일 중에 360일 한 3, 4일은 비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을 위해서 방 3개를 두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비효율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은 커지고 이렇게 하면 관리도 힘들고 청소도 계속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며느리가 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잘 방이 없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이렇게 너무 편하게 필요한 공간을 다 만들어 놔면 이거 며칠 있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집을 계획한다 그러면 자녀 계획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계획대로 된다 해서 100%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자녀의 계획에 맞는 공간이나 이런 걸 좀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 사무실이나 이렇게 만나기 전에 미리 이 계획을 어느 정도는 지어놓고 가야 됩니다. 뭐 평면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어떤 공간들이 필요한지를 리스트를 정리를 해봐서 가족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1편이나 2편은 나중에 하게 되면 다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미리 이런 거는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진행을 하면, 공간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의 평면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평면의 형태를 보려면 정사각형이 있고 직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이제 기역자도 있고 뭐 디귿자도 있고 중간에 중정이 있는 미음자로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집은 어떤 형태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내가 계획하면 너무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다 공사 비용하고 엄청나게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돈하고 직결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 위에 건물의 구조를 결정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비용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구조에서 3가지 정도 말씀드렸을 때 판넬로 짓는다 그러면 앞에 2개 하고 이제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많이 금액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건물의 평면에서 정사각형으로 짓는지 직사각형으로 짓는지 기역자, 디귿자, 미음자로 짓는 이 순서대로 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일 저렴한 거는 정사각형입니다. 가장 비싼 거는 뭐 기역자, 디귿자, 미음자 이렇게 가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같은 평수라 해도 금액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평면 하나만으로도 금액 차이가 한 20, 30불 이상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인면, 외장재에 따라 더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2편이니까. 우리 집 지금 예산이 그래 넉넉하지 않다 그러면 뒤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앞쪽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정사각형이나 약간 직사각형 형태에서 그쳐야 됩니다. 일자로 길게 짓는다든지 기역자로 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예산을 저희한테나 설계사무실한테 이야기 100% 안 했지만 솔직히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있으니까 야,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조금 빠듯하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나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라 하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 이래 생각하면 길다란 직사각형으로 가도 되고 안 그러면 기역자로 가셔도 됩니다. 뭐 정사각형 가도 되고. 근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그 뒤쪽으로 쳐다보는 거는 조금 나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도 나오고 했다가 이제 견적서를 받아보면 내용이 달라지니까 왜 30평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많은 영향이 평면의 형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제가 유튜브 상에 이렇게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0평 정도의 집이라 그러면 약 한 100제곱미터가 됩니다. 100제곱미터면 가로 세로가 10m, 10m면 100제곱미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사각형으로 20 곱하기 5 하면 100이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30평입니다. 둘레를 한번 보십시오. 가로 세로 10m, 10m 정사각형의 둘레는 40m입니다. 그렇지만 길이가 20m, 폭이 5m만 되어도 똑같이 100제곱미터입니다. 직사각형 집은 50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40하고 50하면 얼마 차이 안 나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높이도 있고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 그게 치고받고 이렇게 건물의 형태가 달라지고 길어지면 창문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창문이 늘어나고 외장의 마감재가 늘어나고 내장의 마감재가 늘어나고 이렇게 쭉쭉 같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 비용은 한 20, 30%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외장재 파트에 가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20%가 아니라 30%, 4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장재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욕심을 안 부려야 됩니다. 이야기는 안 했지만 자기 머릿속에는 예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는 평면 형태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땅의 모양이 정사각형인데 나는 길다랗게 직사각형으로 하고 싶다. 그게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땅이 길다랗게 생겼는데 정사각형으로 짓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땅의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다 땅도 모르고 땅도 없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정사각형의 땅을 구입하셔서 정사각형의 건물을 짓는 게 맞고 여유가 있다 그러면 땅이 길다란 땅도 사고 뭐 부정형인 땅을 사서 그 안에다가 뭐 기역자든 니은자든 디귿자든 마음대로 집을 지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다음 편에서는 설계사무실을 어떻게 선택하고 설계사무실의 또 설계 비용이라든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